이번 시간에는 액티비티 내부에서 화면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방법은요, 액티비티를 만드는 그 메뉴와 비슷한 곳에 있는데요. 메인 액티비티가 있는 패키지를 오른쪽 클릭하고 New 쭉 따라서 내려가면 프래그먼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래그먼트가 좀 많은데요. 프래그먼트 블랭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이름은 제가 책에 리스트 프래그먼트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리스트 프래그먼트. 자, 아이고 클릭이 잘 안되네. 리스트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고, 리스트 프래그먼트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목록에서 클릭해서 그 다음 프래그먼트로, 상세 프래그먼트로 이동하는 예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프래그먼트를 만들면 이게 블랭크 프래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다 지우시면 되고요. 위에를 싹 지우시면 되고, 여기도 다 지우시면 되고, 여기도 다 지우시면 되고, 컴패니언 오브젝트도 다 지우시면 됩니다. 제가 책에 뭐라고 써놨나요? 책에 온크레이트 뷰 빼고 다 지우라고 해놨네요. 책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크레이트도 크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있어도 프래그먼트는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일단 프래그먼트의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는 메인 액티비티의 프래그먼트를 넣을 건데, 프래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 XML 파일이 있어요. 화면을 그려주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의 화면을 그려주는 프래그먼트 리스트 XML을 열고 컨트롤 클릭, 여기다가 리스트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열어보면 얘가 화면에 꽉 차 있는 텍스트 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를 좀 조정하면 되는데, 이 프래그먼트, 기본 프래그먼트의 최상위 레이아웃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조절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XML 파일에서 우측 상단에 코드를 클릭하고요. 들어가시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렇게 텍스트 뷰 하나가 있는데, 사이즈를, 아이고 잘못 눌렀네. 사이즈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제가 뷰를 눌러버렸네요. 텍스트 뷰의 사이즈를 좀 조절할게요. 이제 드래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텍스트 뷰이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위드랑 하이트를 컨텐트를 바꾸면 자동으로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정도에 갖다 놓고 컨스트레인트도 마저 연결을 해줍니다. 마진 값은 0으로 해서 가운데 오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요 제목에다가 리스트라고 써주면 되겠죠. 리스트, 여러분은 스트링 리소스를 사용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사이즈만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목록으로 사용할 거라 어, 약간 위쪽에 배치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컨스트레인트는 끊고 아래쪽 컨스트레인트는 삭제, 위에서만 살짝 띄워주겠습니다. 24. 그리고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클릭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름은 제가 넥스트라고 해놨나요? 혹시 디테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넥스트. 클릭하면 이제 상세 프래그먼트로 이동을 하는 거죠. 아이디만 잘 부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btn next라고 책에 해놨네요. btn next. 여기는 아이디를 안 주셔도 돼요. 값을 변경하지 않을 거니까.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만들었으면 이 프래그먼트를 액티비티에 삽입을 할 건데요.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삽입하는 게 삽입하도록 제가 책을 써놨네요. 그렇지만 일단은 소스 코드로 삽입하기 전에 제일 쉬운 게 메인 액티비티에 XML 화면에 이 태그로 쉽게 삽입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커먼에 프래그먼트라고 있죠. 요걸로 아주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헬로 월드를 컨트롤 키만 누르면 화면에서도 이 컨스트레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액티비티라고 써놓고 액티비티, 나는 액티비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사이즈만 역시 조금 조절하고 이 액티비티 밑에 이 프래그먼트를 갖다 놓을 거예요. 이 태그를 이렇게 하면 가운데 태그를 실린다. 일종의 위젯 같은 거죠. 레이아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갖다 놓으면 이 레이아웃에 어떤 프래그먼트를 갖다 놓을 건지 물어봐요. 이 프래그먼트 태그에. 그래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뜹니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고요. 다음에 꽉 차게 해주는 게 좋겠죠. 엣지 컨스트레인트로.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놨던 프래그먼트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게 미리 보기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요 프래그먼트를 삽입할 때는 특정 프래그먼트 클래스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리스트 프래그먼트라는 요 클래스를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사용하는 그 레이아웃 파일이 뭔지는 아직은 이 뭐냐 이 아이디가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확인을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구문 분석 같은 거 하면 리스트 프래그먼트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파일 이거 쓰구나 하고 자동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건문을 걸어서 XML 파일이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프래그먼트를 입력하면 여기서 쓰는 레이아웃이 뭔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써 있죠. 여기 버튼을 클릭하고 프래그먼트 리스트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셔도 역시 이대로 화면이 그려질 거예요. 이 밑에부터가
이렇게 빨리도 뜨네. 여기 밑에 부분이 프래그먼트 영역이고요. 이 전체가 액티비티 영역입니다. 네, 이렇게 액티비티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일단 좀 하겠습니다. 아, 너무 눈부시나요? 이 정도? 아,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이건 지금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이라 위에 액티비티란 글자가 없고요. 다시 가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앱을 실행해 보면 그 전체 액티비티 영역이랑 프래그먼트 영역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액티비티에 프래그먼트 하나만 써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 물론 그 하나만 써야 된다면 굳이 프래그먼트는 쓸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프래그먼트 태그로 프래그먼트를 삽입할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요 프래그먼트 태그를 지우고 여기다가 아래쪽에 레이아웃에 가시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를 연결해 줍니다.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하고 마진은 0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ID에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작성을 하고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얘의 아이디는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이제 액티비티 소스 코드로 가서 코드에서 이걸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가 호출되면 삽입되도록 fun set fragment 이게 순서가 있는데 일단은 1. 삽입할 프래그먼트 생성. 그래서 그냥 프래그먼트라고 해볼까요? 프래그먼트는 우리 리스트 프래그먼트를 쓸 거죠. 프래그먼트.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를 삽입하는 과정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안드로이드에서도 이런 뭔가 처리를 하는 단위 중에 트랜잭션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잭션이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삽입 트랜잭션이 되겠네요. 삽입 트랜잭션 시작. 트랜잭션은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 안에 그 프래그먼트를 시작하는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begin 트랜잭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넣어주고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프래그먼트를 삽입합니다. 트랜잭션 add 그리고 삽입하는 방법은 내가 삽입할 대상을 먼저 쓰고 RID 아까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써왔죠. 대상 레이아웃의 아이디를 쓰고 두 번째로 내가 삽입할 프래그먼트를 프래그먼트라고 해놨죠.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책에는 이걸 리스트 프래그먼트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mmit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라고 컴퓨터한테 안드로이드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commit 다음에 이 set 프래그먼트 함수가 호출되면 리스트 프래그먼트를 삽입을 해주겠죠. 그래서 몽크레이트에서 set 프래그먼트를 한번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현재 액티비티 메인에는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이 없는 상태고, 프래그먼트 그 태그가 없는 상태고, 그냥 빈 프레임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어요. 실행을 해보면, 아까 프래그먼트 태그를 사용했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프래그먼트 삽입되어 있죠. 그래서 액티비티 프래그먼트를 삽입할 때는 이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특정 레이아웃에 특정 프래그먼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프래그먼트 간의 화면 전환을 한번 해볼 텐데요. 디테일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듭니다. new 프래그먼트 어디 갔니? 프래그먼트 블랭크 그리고 디테일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 프래그먼트. 다음에 똑같이 다 줍니다. 지우고 여기까지 싹 지우겠습니다. 다음에 프래그먼트 디테일을 컨트롤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고 다음에 디자인 모드로 가서 이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랩 컨텐트 여기다가 이름은 디테일이라고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저만 글자 크기는 조절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글자 크기 조절은. 네, 디테일이 있고 다음에 백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리스트 프래그먼트로 돌아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btn 백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디테일 프래그먼트까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리스트 프래그먼트에서 넥스트를 클릭하면 디테일 프래그먼트를 이동할 거고 다시 디테일 프래그먼트에서 백을 클릭하면 이 리스트 프래그먼트로 다시 복귀를 할 겁니다. 이제 코드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자, 이 프래그먼트에 넥스트 버튼이 클릭됐을 때 동작하는 거니까 코드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프래그먼트에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프래그먼트에 넣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화면 이동을, 화면 전환을 컨트롤하는 거는 이 상위에 액티비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게끔. 그래서 액티비티의 코드를 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에 이미 set 프래그먼트라는 게 하나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fun go detail 코드를 액티비티에 부모 액티비티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그 프래그먼트를 삽입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이고, 컨트롤 C 붙여넣기 하고, 아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가 디테일 프래그먼트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고, 프레임 레이아웃에 프래그먼트 헷갈리니까 디테일이라고, 위에 거랑 좀 헷갈리니까 디테일이라고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뭐죠? 리스트 프래그먼트에 그 btn next가 클릭되면 그
부모가 되는 메인 액티비티에 그 디테일 함수를 호출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두 개가 연관 관계가 없죠. 여기에 코드를 바로 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를 해줄 텐데 그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해야 될 게 책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그 첫 번째 삽입된 프레그먼트 상관없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삽입되는 프레그먼트는 안드로이드의 백 버튼,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dd to backstack이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기 위한 처리, 이걸 해주면 여기는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transaction.add to backstack 여기다가 디테일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액티비티를 여러 개 띄웠을 경우에 뒤로 가기 하면 마지막 액티비티가 사라지고 그 전 액티비티를 이동하잖아요. 그게 액티비티 하나하나를 스택이라는 공간에 담아 놓는 건데요. 이 add to backstack을 호출하면 이 프래그먼트도 마치 액티비티처럼 관리를 해줘요. 정확하게는 프래그먼트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트랜잭션을 통째로 액티비티 스택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누르면 이 트랜잭션이 이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했던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불러줬던 프래그먼트가 사라지고 첫 번째 프래그먼트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자료들도 많이 보고 책도 읽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제 넥스트 버튼에 액션을 한번 달아볼게요. 리스트 프래그먼트로 가셔서 프래그먼트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 액티비티를 꺼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꺼내냐면은 책이랑 똑같이 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공부가 좀 편하겠죠. 일단은 그 부모의 자식 프래그먼트에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 액티비티를 꺼내서 담을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름은 메인 액티비티라는 게 알아보기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타입은 나를 가지고 있는 부모 메인 액티비티를 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코드는 잘 짜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할 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코드를 쉽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프래그먼트에서가 아니지. 이 프래그먼트가 삽입이 되면 그 액티비티에도 생명주기가 있지만 프래그먼트에도 생명주기가 있어요. 그 생명주기 중에 onAttach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안드로이드가 걔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에 붙는 순간. 그래서 컨트롤 O를 해보시면 onAttach라고 타이핑을 하면 나와요. 액티비티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 액티비티는 아마 이게 디프리케이티드 됐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뜨죠. 그러니까 액티비티도 옛날엔 꺼낼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설계 원칙에 좀 맞지 않아서 객체 지향 설계 원칙에 맞지 않아서 컨트롤 O on 어태치 컨텍스트를 꺼내면 되고요. 이 컨텍스트를 꺼내면 이 컨텍스트에 액티비티가 담겨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가. 이거는 이제 캐스팅이라고 해서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을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의 최상위 클래스가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컨텍스트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긴 하지만 상속이 쭉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메인 액티비티가 맨 아래에 깔려 있어서 이 컨텍스트를 캐스팅하면 이 메인 액티비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는 방법은 메인 액티비티는 컨텍스트를 as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코드가 좀 더 있는데요.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메인 액티비티로 캐스팅 해주세요. 타입을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메인 액티비티로. 이미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로 변환을 해두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변환했으니까 메인 액티비티에 내가 만들어둔 그 디테일 함수로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버튼 클릭 리스너를 달아주고요. 그 클릭 리스너에서 그 디테일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려면 요 놈이 중요한데 onCreate 뷰 같은 경우가 액티비티에 이제 보여줄 화면을 그리는 거예요. 프레그먼트 화면을. 리턴을 바로 하지 마시고 얘를 뷰라는 변수에 일단 먼저 담습니다. 그리고 리턴 뷰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 이거 업데이트를 하라고 계속 뜨네요. 업데이트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요런 거 있었죠. 버튼 같은 거 있으면 버튼하고 딱 엔터 치면 자동으로 임포트 돼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프레그먼트에서도 어디니? 리스트 프레그먼트죠. 프레그먼트에서도 비슷하게 동작하는데 대신 직접 아이디를 호출하는 거 아니고요. 뷰 점으로 호출하시면 돼요. 뷰 점하고 btn 아까 next였죠. next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티비티에서 아이디 호출했을 때 레이아웃에 있는 위젯 아이디 호출했을 때랑 동일하게 이렇게 요놈이 임포트가 되고요. 얘한테 set onClick listener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인 액티비티에 그 디테일을 한번 호출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선언할 때 널로 한번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널 세이프티 처리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최대한 짧게 쓰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예제를 만들어 드린 거고요. 실제 코드를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막 이게 서브 클래스인데 여기서 자기 부모 클래스를 캐스팅으로 꺼내고 이런 작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인터페이스를 쓰는데 여러분이 그 블랭크 프레그먼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인터페이스가 아니군요. 네, 아무튼 처음 만들었을 때의 형태로 나중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디테일을 가져와요. 근데 지금 겹친 거 보이시나요? 리스트랑 디테일이랑 여기 불러오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레이아웃이 위에 겹쳐지는 거라 뒤에 게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난다? 뒤에 게 투영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로 가셔서 디테일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하얗게 일단 바꿔주시면 되고요. 얼라리? 안 돼? 뭘 잘못하나? 된 거죠. 됐네요. FFFFF.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고 X를 눌러보면 이렇게 디테일이 올라오죠. 백은 아직 안 걸어놨으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 그 프래그먼트끼리 겹쳐 있으면 요 아까 리스트 프래그먼트 밑에 버튼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안 보이지만 클릭하면 눌려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디테일 프래그먼트의 레이아웃, 최상위 레이아웃에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속성이 잠시만요. 찾아야 됩니다. 속성이 클릭커블이라고 있어요. 이 클릭커블을 체크를 해서 true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클릭이 뚫고 뒤쪽에 있는 리스트 프래그먼트의 버튼을 클릭하는 걸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되고, 이제 백에다만 달아주면 되겠네요. 자, 백에다가 어떻게 달 거냐면은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고 디테일이 있으니까 이제 on 고 백을 만들고요. 고백을 만들고, 여기는 뭘 해주냐면은 그냥 on back pressed라는 그 액티비티 가지고 있는 함수를 한번 호출해 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안드로이드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 프래그먼트 디테일에서 마찬가지로 메인 액티비티를 꺼내서 좀 담아 놓고요. 다음에 on attaach에서 컨텍스트를 캐스팅해서 액티비티를 꺼내서 담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인플레이트한 레이아웃을 뷰에 먼저 담았죠. 그리고 나서 리턴 뷰를 해줬고, 그 사이에서 리스너를 똑같이 달아줍니다. view.btn 백이었죠. 엔터 꼭 치셔야 되고요. set onClick listener, 여기에 main activity.go 백을 호출하면 되겠죠. 다음에 null 세이프 처리. 넥스트를 누르고 다시 백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넥스트를 누르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백을 눌러도 이렇게 돌아가요. 네, 프래그먼트는 이렇게 코드로 작성하고 프래그먼트 간의 전환은 액티비티 함수를 만들어 놓고 호출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